제사는 시댁에서 다 했으니까 이번엔 다들 너희 집에서 편하게 지내자.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는 35살 맞벌이 엄마예요. 5살 된 딸아이 하나, 늘 바쁘게 살고 있는 평범한 워킹맘이죠. 얼마 전 조금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됐는데 그게 문제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그때부터 시작된 제 인생의 큰 변화를 기록하는 거예요. 명절 일주일 전 가족 단톡방에 시어머니 글이 올라왔습니다. 제사는 우리 집에서 하고 저녁 먹고는 다 같이 며느리네로 가자. 멀리서 오는 외숙모랑 막내 이모 며칠만 재워주자. 순간 휴대폰을 들고 한참 멍해졌어요. 제사는 시댁에서, 잠은 우리 집에서. 그 말은 결국 우리 집을 합숙소처럼 쓰겠다는 거였죠. 남편은 태연하게 말했어요. 어차피 제사는 본가에서 하니까 음식은 거기서 다 할 거야. 우리 집은 그냥 잠만 자는 거잖아. 큰일 아니지. 그 말을 듣는데 속이 답답해졌습니다. 잠만 잔다고 해도 이불도 필요하고 수건도 챙겨야 하고 아침엔 밥도 먹잖아요. 하루도 아니고 며칠을 집을 쓴다는 게 솔직히 부담스러웠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올해는 이사한 지 얼마 안 돼서요. 방 정리가 덜 끝났는데 괜찮으실까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웃으면서 답하셨어요. 괜찮아, 제사는 다 시댁에서 하고 치우고 올 거야. 부담 갖지 마, 그냥 거실에서 다 같이 자면 되지. 1년에 몇 번 못 보는 친척들인데 이번에 좀 정붙이면 좋잖아. 시어머니는 별일 아니라는 듯 이야기했어요. 집이 무슨 펜션도 아니고 쉬는 공간인데 말이죠. 명절 당일 제사는 시댁에서 차분히 진행됐습니다. 제사 후 식탁에서 웃음소리가 가득했는데 그때까진 저도 괜찮았어요. 문제는 그 뒤였죠. 저녁이 끝나자 시어머니가 모두를 일으켜 세우셨어요. 자, 이제 며느리네로 가자. 호텔 잡을 필요 없어. 넓은 집 있는데 뭐하러 돈 써. 잠시 머뭇거리던 친척분들도 결국 캐리어를 끌고 저희 집으로 들어오셨어요. 현관 앞에 신발이 쌓이고 거실엔 캐리어가 줄지어 놓이는데 순간 숨이 막히더라고요. 저는 억지로 웃으면서 방을 안내했어요. 여긴 안방이에요. 수건은 여기 있고 세탁기는 이쪽이에요. 말은 웃으면서 했는데 속으론 벌써 피곤이 몰려왔습니다. 첫째 날 밤은 그럭저럭 무난했어요. 다들 이동으로 지쳐 있었고 샤워 순서만 정하니 큰 문제는 없었죠. 하지만 저는 부엌과 거실을 계속 맴돌며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물 어디 있어? 치약 좀 줄래? 이 방은 왜 이렇게 추워? 작은 부탁들이 계속 쌓이면서 제 귀와 어깨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TV를 켜며 말했어요. 오빠, 잠만 자잖아. 금방 지나가. 그 말을 듣는데 속이 터지더라고요. 둘째 날 아침 부엌에서 프라이팬 소리가 요란하게 났습니다. 시누이가 환하게 말했어요. 이왕 모였는데 아침은 집밥 먹어야죠. 순간 속이 철렁했어요. 냉장고 문이 열리고 계란과 우유가 줄줄이 꺼내지는 걸 보니 잠만 자는 게 아니라는 걸 다시 실감했죠. 언니, 간장 어디 있어요? 진간장이에요? 양조간장이에요? 저는 부엌 한쪽에서 웃으며 답했어요. 여기 있어요. 이거 쓰세요. 그런데 그 순간 마치 부엌의 주인이 저에서 시누이로 바뀐 것 같아 씁쓸했습니다. 점심 무렵 빨래가 하나둘 쌓이기 시작했어요. 수건더미, 손수건, 아이 티셔츠, 누군가 흘린 얼룩 묻은 옷까지. 세탁기를 돌리려는데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세탁은 내가 할게. 하지만 결국 제가 버튼을 눌렀습니다.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를 듣는데 제 하루가 이미 다 뺏긴 기분이었어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제 어깨를 툭 치며 말씀하셨어요. 고생 많지? 그래도 제사는 시댁에서 했잖아. 오늘은 그냥 쉬어. 말은 위로처럼 들렸지만 결국 집안일은 다 제 몫이었죠. 저는 웃으며 끄덕였지만 속으론 생각했어요.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어야 한다. 그때 단톡방에 시누이가 사진을 올렸습니다. 우리 집 거실에 널린 이불 사진과 함께 글이 달려 있었죠. 호텔보다 따뜻한 큰 집, 찐 가족 힐링 중. 그 글을 보는 순간 가슴이 턱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어 바람을 쐬며 다짐했어요. 다음 명절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둘째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거실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우이가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언니 다 같이 있으니까 아침은 제대로 먹어야죠. 냄비와 프라이팬이 여기저기서 울리고 냉장고는 이미 절반이 비워져 있었어요. 계란판, 우유, 나물 반찬까지 전날에 제가 채워둔 게 금방 사라졌습니다. 저는 부엌 한쪽에 서서 물었습니다. 뭘 그렇게 많이 해요? 그냥 간단히 먹어도 되는데. 신우이는 손을 휘휘 저으며 답했어요. 명절인데 어찌 빵이나 먹어요. 따뜻한 밥이 있어야지. 아침은 거하게 먹어야 해요. 순간 속이 답답했어요. 우리 집인데 제가 정한 식탁이 아니라 신우이가 마음대로 꾸려가는 기분이었거든요. 아침 식사 후에는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저는 고무장갑을 낀 채 물속에 손을 담그고 있었는데 남편이 옆에서 말했어요. 내가 좀 도와줄까? 순간 반가웠지만 막상 남편이 한 건 그릇 몇 개 헹구고 수건으로 닦은 게 전부였어요. 그걸 끝내고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더라고요. 속으로 이게 도와준 거라고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죠. 점심 무렵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말씀하셨어요. 며느라 혹시 남은 김치찌개 데워줄래? 삼겹살 좀 구우면 다들 한잔하기 딱 좋겠다. 그 말을 듣는데 진짜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네, 잠시만요. 사실 제사는 시댁에서 했으니 힘들 일 없다던 말이 자꾸만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근데 실제로는 끊임없이 뭔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설거지, 세탁기, 음식 데우기, 밥상 차리기, 쓰레기 봉투 챙기기. 그날 하루만 해도 제 손은 쉬지 않고 움직였어요. 저녁 무렵 친척 몇 분이 시어머니께 슬쩍 물었습니다. 여기서 이틀이나 묵어도 괜찮을까? 부담 주는 건 아닌지. 그러자 시어머니가 당당하게 말씀하셨어요. 괜찮아. 제사는 시댁에서 다 했잖아. 여기선 그냥 자고 밥만 조금 먹으면 돼. 며느리가 넓은 집으로 이사해서 이번에 딱 좋지 뭐.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밥 조금 먹는 게 하루 세 끼인데 그게 다 제 몫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제가 아이랑 같이 방에 들어가려는데 거실에서 신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여기 너무 편하다. 호텔 갈 필요 없네. 우리 다음에도 여기로 오자. 순간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왔어요. 이번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겠구나 싶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셋째 날 아침, 저는 작은 시도를 해봤습니다. 오늘 아침은 집 앞 빵집에서 샌드위치랑 커피 사올게요. 간단히 먹어요.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좋지. 괜찮다. 저는 기분이 조금 나아져서 아이 손을 잡고 빵집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 또 프라이팬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어요. 신우이가 말했죠. 빵도 좋은데 그래도 아침엔 계란 후라이 하나씩은 먹어야죠.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결국 또 그릇 수십 개와 설거지가 제 몫으로 돌아왔습니다. 점심 무렵 단톡방에서 신우이가 사진을 올렸습니다. 호텔보다 좋은 우리 큰집, 찐 가족 힐링 중 히읗히읗. 사진에는 우리 집 거실에 널린 이불과 웃고 있는 친척들이 찍혀 있었어요. 그걸 본 순간 진짜 심장이 턱 내려앉았어요. 외숙모는 하트를 달았고 다른 친척들은 따뜻하다 좋다 댓글을 달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하나도 따뜻하지 않았어요. 남편에게 보여주며 말했죠. 이게 웃긴 글이야? 우리 집을 펜션처럼 쓰고 있는데. 남편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어요. 가족끼리 좋은 분위기 만들자고 올린 거겠지.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저만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아이가 열이 났습니다. 낯선 분위기, 소란스러운 거실, 늦은 취침 때문인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저는 아이 옆에서 부채질을 하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집 주인인데 왜 눈치를 보고 있을까? 이대로 두면 다음 명절도 똑같이 반복되겠지. 아이 이마를 만지는 순간 손끝이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체온계를 꽂으니 숫자가 빠르게 올라가더라고요. 38.9. 다시 재도 비슷했어요. 거실에선 여전히 웃음소리와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단톡방에는 또 사진이 올라왔고요. 큰 집에서 회포 푸는 중 히읗히읗. 저는 아이 옆에 앉아 물수건을 갈아주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상황에서 회포라니. 남편을 불러 조용히 말했어요. 열이 높아. 해열제 먹였는데도 안 내려가. 병원 가야 해.
남편이 잠시 아이 이마를 짚더니 대답했어요. 해열제 먹었으니까 조금 기다려보자. 조금 있으면 열 내리겠지. 아이가 열이 나는데 조금 기다려보잔 남편의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더 화가 났어요. 아이 열이 더 중요한지 어른들 분위기가 더 중요한지 묻고 싶었죠. 결국 저는 바로 가방을 챙겼습니다. 아니야. 지금 응급실 가야 돼. 밤 공기가 차갑게 폐로 들어올 때 아이가 제 목을 꼭 끌어안았어요. 응급실 대기실 불빛이 눈부시게 환했죠. 의사가 짧게 말했어요. 편도선이 많이 부어서 열이 난 거예요. 약 먹고 조용한 환경에서 쉬게 하세요. 조용한 환경이라 제 머릿속엔 우리 집 거실 풍경이 스쳐갔습니다. 웃음, 소리, 술병, 캐리어. 조용함과는 거리가 멀었죠.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말했어요. 오늘만 넘기면 내일 다들 간다니까.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내일이 아니라 다음에도 또 이럴 거라는 게 문제야. 집에 돌아오니 부엌불이 켜져 있었어요. 신우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언니, 아이 괜찮아요? 근데 혹시 냉장고에 있던 소고기 어디다 뒀어요? 못 찾겠던데요. 순간 속이 싸늘해졌어요. 그건 아이 미음 끓여주려고 따로 챙겨둔 고기였거든요. 부엌에 가보니 냉장고 칸은 이미 많이 비어 있었고 반찬통은 반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건 아이 먹이려고 준비한 거예요. 앞으로는 허락 없이 꺼내지 말아주세요. 신우이가 살짝 웃으며 답했어요. 아, 몰랐어요. 언니 요즘 예민하시다. 그 순간 제 속이 확 뒤집혔어요. 예민. 그 말이 제일 듣기 싫었거든요. 단톡방에 사진이 또 올라왔습니다. 이번엔 우리 집 냉장고 내부 사진이었어요. 정리된 반찬통과 과일 사진 위에 글이 달려 있었죠. 정리 너무 잘 돼 있다. 괜히 호텔 갈 필요 없네. 손끝이 떨릴 정도로 분했죠. 저는 바로 화면을 캡처했고 남편에게 보여주며 말했어요. 이게 웃겨. 지금 우리 집을 숙소 취급하고 있어. 남편 얼굴이 굳더니 제 손을 잡았어요. 알았어. 이번엔 내가 말할게. 남편이 거실에 나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제 밥은 배달시켜서 먹어요. 와이프도 여러 가지로 힘들고 아이도 아파서요. 냉장고에 있는 건 아이 먹이려고 준비한 거예요. 쓰시기 전에 꼭 물어봐 주세요.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놀란 눈으로 남편을 보며 물으셨어요. 왜 갑자기 그러니? 남편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아이열이 39도까지 올랐어요. 그리고 아파트에서 소음 민원까지 왔어요. 우리 집이 펜션이 아니잖아요. 신우이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별로 시끄럽게 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왜 그래? 남편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내일은 무조건 나가야 돼. 남편은 신우이에게 작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주방으로 가서 냉장고에 작은 포스트잇을 붙였어요. 아이 음식입니다. 볼펜 글씨가 조금 삐뚤었지만 제 마음은 분명했어요. 시어머니가 그걸 보시더니 제게 다가와 말했어요. 며느라, 내가 힘들었겠다. 내가 너무 쉽게 생각했나 봐. 미안하다.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어요. 지금은 울 때가 아니라 선을 그을 때였으니까요. 그날 밤 거실은 조용했어요. 아이가 제 옆에서 편히 잠드는 걸 보니 가슴이 놓였죠. 저는 창문을 열고 바람을 쐬며 다짐했어요. 오늘은 말했다. 다음엔 더 확실히 말할 거야. 명절 셋째 날 저녁 시댁 식구들이 모두 떠나고 나니 집이 조용해졌어요. 거실에 남편이 축 늘어진 모습으로 앉아 있었죠. 눈 밑 다크서클이 깊게 내려앉고 얼굴은 지쳐 보였어요. 남편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 당신이 늘 잘해서 난 그냥 대수롭지 않은 줄 알았는데 진짜 장난 아니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속이 뭉클했어요. 뒤늦게라도 남편이 현실을 깨달은 게 다행이었죠. 다음 날 아침 남편은 말했어요. 오늘은 내가 다 할게. 당신은 아이랑 좀 쉬어. 남편이 직접 아침상을 차리고 쓰레기를 버리고 빨래까지 돌리는 걸 보는데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동안 제가 해왔던 일이 눈앞에 보이는 순간이었죠. 점심 무렵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얘야, 어제는 고생 많았다. 내가 불편해할 줄은 몰랐구나. 앞으로는 다 같이 상의하고 하자. 저는 조심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어머니. 다 같이 편하려면 원칙이 있어야 해요. 시어머니가 잠시 멈추더니 말씀하셨어요. 맞다. 집은 합숙소가 아니지. 다음엔 외식하거나 돌아가면서 모이는 게 좋겠다. 그 말이 제 귓가에 오래 맴돌았어요. 드디어 제가 원하던 말을 시어머니 입에서 직접 들은 거였죠. 며칠 뒤 시댁 단톡방에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다음 명절은 밖에서 외식하고 카페 가서 이야기하다가 각자 집으로 가서 쉬는 걸로 합시다. 합숙은 이제 끝. 이모들도 외숙모도 하트를 달았고 시누이는 짧게 답했어요. 좋네요. 다 같이 더 편하죠. 저는 그 글을 읽으며 한참을 휴대폰만 들여다봤어요. 드디어 끝났구나. 이제 진짜 바뀌었구나. 그해 추석 시댁에서 제사를 지내고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식탁에 앉아 다 같이 웃으며 밥을 먹는데 마음이 편안했죠. 집에 돌아오자 거실은 고요했고 딸아이가 제 옆에 와서 속삭였어요. 엄마, 이번엔 집이 조용해서 좋아.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 작은 아이도 불편을 느끼고 있었구나 싶었죠. 명절은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하지만 누군가의 희생 위에만 세워진다면 오래 갈 수 없죠. 저는 결국 제 목소리를 냈고 가족도 받아들였어요. 집은 숙소가 아니라 우리가 숨쉬는 공간이라는 걸요. 저는 결국 합숙을 끝내고 원칙을 세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저처럼 단호하게 말했을까요? 아니면 조금은 타협했을까요? 이렇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일상 속 작은 이야기들이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구독은 작은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에피소드도 준비되어 있으니 꼭 함께 해주세요.